지난달 22일 뉴욕주 사우샘프턴 시네콕 힐스 US 오픈 최종 라운드가 한창인 그린 위에서 로리 맥킬로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단 6명 중 1명.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찍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계는 정확히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맥킬로이는 봐줘야 한다. 다른 쪽은 말합니다. 맥킬로이라고 봐줘야 하나. 같은 규정, 같은 선수,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서도 결론이 이렇게 정반대로 갈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PGA 투어에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시즌당 최소 15개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기면 원칙적으로 1년 출전 정지입니다. 실제로 1985년 스페인의 전설 세베 바예스테로스가 이 규정을 못 지켜 이듬해 출전 정지를 당했고, 한때 세계 랭킹 1위였던 마르틴 카이머도 2025-2016 시즌 이 규정 때문에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맥킬로이는 올 시즌 9차례만 출전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의 14차례보다 5경기나 적습니다. 남은 일정을 최대한 채워도 13에서 14경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최근 PGA 투어는 외국 회원 특별 상황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징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셰플러와 5경기 차이가 나는 선수가 아무 불이익 없이 시즌을 마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공정함을 판단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1963년 미국의 조직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아담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함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투입한 것과 얻는 것의 비율을 옆 사람의 비율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두 직원이 같은 연봉을 받아도 한 명이 야근을 훨씬 많이 했다면 그 사람은 부당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야근을 안 한 사람이 똑같이 승진하면 야근한 사람의 억울함은 2배가 됩니다. 이걸 골프 규정에 대입해보면 맥킬로이가 예외를 받는 것 자체보다 나라면 저 조항을 못 받았을 텐데 라는 비교가 논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 무명 선수가 같은 조항으로 봐줬다면 아무도 몰랐을 일이 맥킬로이이기 때문에 전 세계 뉴스가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조금 더 교묘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군 장교들의 인사평가 자료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외모가 좋거나 체격이 좋은 사람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능력,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판단력까지도 높게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뛰어난 특성이 그 사람의 다른 모든 면까지 좋게 보이도록 빛을 씌우는 겁니다. 맥킬로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실력이 역사적이라는 사실과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도 되는지는 원래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이 둘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습니다. 저 정도 업적이 있으면 규정도 그만큼 유연해도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은 논리가 아니라 후광 효과가 만든 착시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1994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조스트와 마자린 바나즈는 체제 정당화 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해 보여도 그 시스템을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믿으려는 심리적 동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불확실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익숙한 불공정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기는 쪽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는 그들은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 옆에 그 정도 업적이면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하며 시스템을 대신 변호해주는 목소리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 시스템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5개 대회를 다 채워야 하는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맥킬로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표면적인 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논쟁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맥킬로이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은 시스템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직에도 맥킬로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각을 해도, 보고서를 늦게 내도, 회의에 빠져도 성과 하나로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 반면 평범한 성과의 팀원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침묵의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건드리는 순간 나의 평가자도 나의 자리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체제의 정당화 이론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불공정을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불공정을 인정하는 대가가 더 크게 느껴져서 참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특별한 기여나 상황에는 유연함이 필요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투명하냐는 겁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으로 다시 보면 예외가 자의적으로 조용히 힘 있는 사람에게만 반복될 때 조직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외를 적용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설명될 수 있다면 그건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유연함입니다. 맥킬로이를 향한 논쟁이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봐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그 기준이 투명하게 설명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저 사람이니까 봐준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이유를 규정이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설명이 안 된다면 그건 후광 효과입니다. 둘째,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동의인지 아니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체념인지 구분하십시오. 셋째, 내가 예외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기준을 숨기지 말고 먼저 밝히십시오. 투명함이 특혜와 유연함을 가르는 유일한 선입니다. 넷째, 후광 효과를 경계하십시오. 한 가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다른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불공정에 대한 판단을 감정이 격할 때 내리지 마십시오. 체제의 정당화든 분노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물어야 진짜 답이 보입니다. 자, 다시 시네콕 힐스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맥킬로이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논쟁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의 회사와 조직 안에서는 왜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규정이 공정한가를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같은 규정을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